일자리에 큰 변화가 이러는 건 소프트웨어 직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소프트웨어만큼 AI가 잘하는 게 없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업계들 지금 주가 확 떨어지고 있고 누가 소프트웨어를 쓰겠냐, 만들었을 쓰지.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은 존재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드들이 만든 AI가 너드를 쳐버렸다. 이게 지금 정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타당한 염려와 공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물론 속도적인 부분에서 과거와 다른 일자리에 큰 변동이 있을 거고 그 변동을 한국 사회가 준비하고 있느냐 부분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되게 크게 있어서 큰 사회적 격동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받는 전문가들의 그 존중받는 시대는 상당히 오랫동안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AI 에이전트가 추천해준 대로 살다 보면 결국 내 취향이 아니라 빅테크가 설계한 취향대로 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종속성이 생기는 건 요즘 대단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SNS, 소셜 미디어죠. 쉽게 얘기하면 틱톡과 인스타그램 릴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죠. 이것을 지금 유럽 국가들도 계속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끔찍한 거죠. 저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인스타그램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대단히 고등학교생들만 해도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제 폐해가 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그 근거가 있으니까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도 저커버그도 이제 상원에 다시 출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 중독성, 심각한 중독성 문제를 지금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항상 자기 전에 다짐을 하거든요. 중간에 눈 뜨더라도 틱톡이나 릴스나 쇼츠를 보면 안 된다, 정수야. 다짐을 하고 잠을 자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극복이 된 건데, 과거에는 중간에 깨가지고 왜 키는지 모르겠지만 켰다가 릴스 켰다가 1시간, 쇼츠 켰다가 1시간, 틱톡 마저 켰다가 1시간 해서 새벽이 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도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근데 저만 해도 그래도 이제는 컨트롤해서 이제 끊자 결심을 하고, 결심했어 해가지고 안 보려고 노력하니까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결심이 잘 안 되고 안 보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특히 이 쇼츠라든지 릴스라든지 틱톡 같은 이런 숏폼에 대한 중독성이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다. 저도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8순이 넘으셨는데 보니까 쇼츠만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 중독성이 심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문제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저의 취향을 기본으로 해서 알고리즘, 즉 AI라고 하는 기계와 머신과 인간의 관계예요. 요번에 미국에서 이제 이러한 논쟁이 있으니까 기업 메타에서 통계 자료를 미국에다가 제출했어요. 상원에다 제출했는데 뭐라고 제출했냐면, 인스타그램 사용자 중에서 92%가 친구들에게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 92%는 다 스토리하고 릴스만 본다. 그리고 페이스북 이용자들도 이제는 83%가 릴스하고 스토리만 본다. 그러면서 사실은 소셜 네트워킹, 즉 사회적 관계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기계와, 즉 알고리즘, 즉 그 뒤에 있는 AI와 인간, 그 소비자 개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컨텐츠 소비하는 TV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verything is TV라는 말이 요즘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TV가 진짜 우리 TV 과거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TV 개인이 보듯이 거기서 틀면은 트는 거 보여주는 거지 제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선택권이 제가 있지만 그냥 그 방송 틀었더니 그걸 한다? 그럼 그거 보는 것처럼 대단히 수동화된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리고 조금은 멍청해질 수 있다. TV가 사람 바보 만든다는 말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이런 표현들처럼 everything is TV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인터넷을 보면은 AI 사진이라든지 AI가 쓴 글 막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가짜 정보들이 많이 유포가 되는데, 관련해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판별을 해내면 좋을까요? 네네, 그것은 AI 슬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슬롭이라는 SLOP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즉 정말 싸구려 영상이 뭐 넘쳐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처음에 유튜브 처음 생겼을 때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저런 가짜 정보, 저 의학 정보 뭘로 믿으라고, 저기
투자 정보는 뭘로 믿으라고. 그리고 저 개인이 왜 영상을 만들어. 영상은 PD와 카메라 감독과 전문 편집인과 전문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것이지, 전문가가 만드는 것이지, 감히 아마추어들이 영상을 만들어 봐봐. 그러니까 생일 잔치나 찍고 있지, 동물원 간 거나 찍고 있고 깔깔거리고 저거만 찍고 있잖아.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능 프로도 다 유튜브에서 나와 전문으로 지향으로 찍고 다 변화되는 시대가 오는 거고, 틱톡은 또, 유튜브는 그래도 장비라도 있었어요 처음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2016년까지 유튜브 모바일에서 업로드가 안 됐어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시대야 이미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유튜브는요 PC 시대의 산물이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데스크탑 외에서는 업로드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의 DNA를 뒤늦게 가져간 거잖아요. 틱톡이 나오면서 한국은 틱톡 열풍이 약하지만 사실은 뭐 유튜브의 열풍보다 강한 것이 틱톡 열풍이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강하잖아요. 뭐 일본하고 한국만 틱톡 바람이 약하게 부는 거고요. 물론 젊은 층에서는 틱톡이 한국도 이제 대세입니다만, 이 틱톡은 뭐예요? 일부러 모바일로 찍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카메라 하나가 지금 스마트폰입니다. 일부러 좋은 사양을 안 찍죠. 찍을 이유가 없고, 스마트폰, 그리고 틱톡에서 흔히 말하는 진정성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진입 장벽이 낮아졌겠어요. 누구든지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는 저는 UCC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어요. UGC, User Generated Content. 이런 말 요즘 안 쓰잖아요. 마치 그거를 새로운 시대가 왔어. 유저 제네레이티드 콘텐츠, UCC 뭐 UCC 경진대 무슨 대회도 있었어요. 뭐 공모전 이런 거예요. UCC 공모전. 뭐 대단한 것처럼 하면서도 조금 뭔가 깔보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네레이티드 프롬프트.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즘 영상도 프롬프트만 잘 쓰면, 내가 이런 영상 필요해져, 이런 재치만 있으면 유저 제네레이티드 프롬프트가 AI 슬로우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는 스마트폰도 없어도 저는 글만 쓸 줄 알아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도 그지 같은 영상 많아요. 릴스도 그지 같은 릴스 많아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틱톡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도 경쟁하면서 양질의 컨텐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즐길 만한 컨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것들이 앞단으로 나오는 거고, AI 슬롭이 처음에는 많지만 AI가 만든 것도 즐겁고 재미난 거 많아요. 지금도 저는 보면서 AI가 만든 거 영상 많이 봐요. 막 해골바가지 나와가지고 건강 얘기하는 거, 그 쥐 한 마리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진짜 꼰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꼬마에 나가지고 할머니랑 영화하는 거, 할아버지랑 영화하는 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여기에서도 양질의 컨텐츠가 선별될 거라는 거예요. 이용자들이 쓰레기 영상을 많이 보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이 만들어지면서 사진을 누구나 우리가 스마트폰 되면서 찍게 됐어도 전문 사진가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인스타그램 시대가 저는 시작될 거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들도 뭐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기계가 좋은 걸로 찍겠죠. 편하게 찍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도와 감각과 빛의 이거를 골라내고 이 클로즈업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에서 스페시피케이션, 즉 소프트웨어의 요구 사항들을 잘 정리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그냥 뭐 만든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전문가가 구별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TV 전문가의 시대에서 유튜브 시대가 오고 틱톡의 시대가 오고 릴스의 시대가 온 것처럼, AI의 컨텐츠 시대가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오고 있는 거고, 누구든지 쉽게 영상을 만들 시대가 오는 거고, 여기에도 쓰레기가 있는 건 맞습니다. 처음에 활자 인쇄기가 나왔을 때요. 활자 인쇄기가 유럽에 나왔을 때요. 여러분 다들 사람들이 괴테, 뭐 그 당시엔 괴테가 아니죠. 단테의 신곡이나 마키아벨리 막 읽고 성경책 읽었던 거 아니에요. 90%가 포르노그래피 사람들이 봤어요. 인쇄물 나오니까 다 뭐 했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50%가 흔히 말하는 야동이에요. 네? 당연하게 이러한 그 제작의 툴이 민주화가 된다고 볼 수도 있죠. 이 문턱이 낮아지면요, 쓰레기 같은 컨텐츠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엘리트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봐봐 쓰레기들 있잖아.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도 봐봐 다들 뭐 동영 야동이나 보려고 인터넷 하는 거야. 다운로드 하고 있지. 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인쇄기가 나왔을 때 유럽에서 이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손으로 다 책을 만들어 썼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들이 교양이 있다고 자기네들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어떤 책을 갖다가 카피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자생 그들이 책을 뭘 쓰는가에 따라서 어떤 책이 당대에 후대에 전달되는지가 결정될 수 있 엄청난 권력이에요. 그만큼 돈도 벌었고. 근데 인쇄기가 구텐베어기 인쇄기를 상업화시키죠. 구텐베어기 상업화시키면서 다들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에디슨이 추궁기 만들었을 때 미국에서 군악대 지휘를 했던 별 2개 있던 사람이 미국 상원에다가 편지를 써요. 이 추궁기를 금지시키라고.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를 하고 연주한 음악 비싼 생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이 동네에 보면은 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추궁기 틀어놓고 그 앞에서 그냥 난리도 아니라고 음악 들으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맨날 라이브로만 음악 들었어야 되는데 좋은 음악을 레코드로 할 수 있으니 레코드 갖고 있는 집안에 애들 다 모여가지고 저러다 보면 사람들이 목소리를 보이스를 잃어버릴 거야.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당대에 있었던 지배적 기술의 엘리트들은 저항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컨텐츠 많이 나오는 거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양질은 골라내게 되어 있어요, 필터가.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가 우리 삶을 양질의 콘텐츠로 채워줄 수도 있지만 반면에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요즘에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너무 겁나죠. 사람들이 겁나요.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AI 때문에 일자리 잃는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진 않아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죠. 저희가 AI 때문에 저녁에 술 안 마시러 가가지고 자영업자들 힘든가요? 아니죠. 저희가 AI가 없어서 사람들이 야놀자 이용해가지고 모텔 안 가가지고 지금 모텔이 장사 안 된다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장에 있어서 저는 일자리에 큰 변화가 이르는 건 소프트웨어 직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소프트웨어만큼 AI가 잘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AI가 사람들이 다른 일자리를 칠 줄 알았더니 AI가 스스로 IT 쪽에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치더라. 이것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업계들 지금 주가 확 떨어지고 있고 누가 소프트웨어를 쓰겠냐 만들었을 쓰지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은 존재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흐르면서 너드들이 만든 AI가 너드를 쳐버렸다. 이게 지금 정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타당한 염려와 공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예를 들면 변호사가 없게 만들고 회계사는 완전히 사라지고 회계 업무 달라지죠. 달라질 거예요. 이제 회계 솔루션 이용하게 되는데 왜 비싼 제가 세금 계산서를 내는 걸 갖다 돈 10만 원 주고 해야 돼요? AI가 그냥 10,000원 주고 하거나 안 하면 되는 거죠. 다른 일자리를 찾아내고 다른 부가가치를 찾아내야죠. 이용을 해서 회계 전문가라면 도메인 전문가라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더 훌륭한 일들을 찾아내야만 할 거고 찾아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속도적인 부분에서 과거와 다른 일자리에 큰 변동이 있을 거고 그 변동을 한국 사회가 준비하고 있느냐 부분에서는 저도 질문이 퀘스천 마크가 되게 크게 있어서 큰 사회적 격동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공상과학적으로 모든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지고 뭐 산업혁명보다 100배의 큰 충격이 와가지고 인류가 망할 거라는 건 이래야지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영상 제목을 갖다가 인류 망해 곧 이렇게 많이 클릭하실 거잖아요. 인류 멸망. 뭐 멸망. AI가 인류 멸망시키고 있어. 막 괴물 표정 그래가지고 썸네일을 하면은 다들 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 걱정하고 우리 애 의사 되려고 똑똑한데 어떡하지 막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의사 필요 없다는데 일론 머스크 말이 맞다면 테슬라 저 투자하고 테슬라 차 타는데 우리 애는 의사 되면 안 될까요? 왜 의사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만 의사 돼서 피부과 의사 다 시켜가지고 떼돈을 벌려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받는 전문가들의 그 존중받는 시대는 상당히 오랫동안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처럼 어떤 전문직 하나 직군을 가지고 뭐 떼돈을 벌겠다. 뭐 어느 한 뭐 시험을 가지고 합격을 해서 엄청나게 좋은 자리까지 가겠다. 이런 거는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흘러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 아닐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나의 재능은 진짜 그랬어요. 저 독일 친구 한 명은 변호사도 되고 그 법률로 박사과정까지 다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반은 애들 과외하고 반은 저기 잡지사 가서 기사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돈 더 벌 수 있는데 했더니 이거는 지금까지 한 건 부모를 위해서 한 거고 부모님이 원하니까 두 분 다 의사세요. 그래서 한 거고 자기는 변호사 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인생 하면서 살 거라고 자기는 돈을 많이 벌 이유도 없고 목표도 없고 어차피 두 분 돌아가시면은 자기 아들 하나 있는데 자기한테로 올 거고 재산은 자기 뭐 떼돈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일자리 다양성이 있는 것 이게 건강한 사회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게 뭐예요? 다 똑똑한 사람들 의사 되는 바람에 과학자들 쪽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있는 분들도 똑똑한 분들 많은데 좀 절대적인 숫자 부분에서 부족해진 거잖아요.
누가 엔지니어 되겠어요? 피부과 의사 되고 싶지. 떼돈을 버는데. 여러분, 떼돈을 버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메시지가 되면 사회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AI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바꿔야죠. 근데 지금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거나 뭔가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한때 코딩을 배워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지금은 AI가 코딩도 다 해주는데 뭘 배워야 될지 좀 고민이 되거든요. 당연히 고민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개발자를 안 되더라도 저는 예를 들면 개발을 안 했지만 HTML을 배웠고 그러니까 코볼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들만 알 수 있는 언어를 제가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라 독일에서 강제로 대학 학부 때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 바람에 언어를 배웠죠. 그리고 HTML도 당연히 시험으로 받고 그다음에 자바는 제가 혼자서 공부해서 한번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다고 제가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개발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개발자들의 문서라든지 이런 테크에 대한 문서 이런 거에 대한 또 수학도 계속 하다 보니까 수학 관련 뭐 또 수학으로 또 논문도 쓰고 박사 논문도 쓰고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두려움도 없죠. 근데 수학을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코딩에 대한 기초 공부는 해야 여러분 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이 AI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그렇다고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코딩을 해보고 또는 이 언어, 컴퓨터 언어죠. 가장 중요한 코딩이 아니라 컴퓨터 언어에 대한 기초 공부를 하면은 컴퓨터 언어가 사고하는 방식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그 AI랑 대화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컴퓨터 언어가 어떻게 사고하는 사고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도 AI랑 대화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코딩도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AI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AI에게 어떤 요구사항을 할 수 있는가가 되게 능력이라는 것. 거기에 자기의 전문 지식을 실어 넣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있더라도 심지어는 의사가 되더라도 심지어는 시인이 되더라도 컴퓨터 언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수적 사고가 중요한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인 사고 이걸 저는 소프트웨어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적인 사고 방식을 이해할 때 AI와 좀 더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고 AI에게 요구 사항도 좀 더 깊고 디테일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코딩 교육이 아니라 컴퓨터 언어에 대한 기초 공부는 해야만 한다. 여러분 언어 공부를 해야죠. 언어를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AI가 많이 도움 줄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전 독일에서 12년 살고 왔지만 제가 독일 사람처럼 독일어를 하겠어요. 근데 독일만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죠. 저 영어를 미국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여행으로 잠깐 뭐 일주일 간 것이 다니까 1-2주일. 그게 제 인생이 단데 제가 무슨 영어를 하겠어요? 특히 뭐 술집에서 누굴 만나서 영어로 얘기한다. 죽음이죠. 어디 가서 저는 제일 힘든 것이 컨퍼런스 가서 영어 발표하는 거 듣는 거 방송에서 누가 영어 하는 거 듣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그 컨퍼런스 가서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대화하는 거 하기도 싫죠. 그리고 어디 누구랑 밥 먹으러 간다 미국 사람하고 정말 끔찍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불편함이 없거든요. 지금 AI를 만약에 언어 장벽을 많이 무너뜨리고 있어 이미 앞으로도 더 무너뜨리겠죠. 그래서 뭐 에어팟 끼면 지금도 영어 되는데 에어팟 저도 에어팟 프로 3세대 쓰고 있는데 통역 진짜 못하더라고요. 좀 있으면 더 잘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지식을 주고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막 대화를 하는데 저는 한국말을 하면 AI가 언젠가는 제 한국말을 프랑스어로 얘기를 해주지만 제가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아니죠. 그 정도면은 그 언어를 좀 더 잘해주는 노력들도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그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의 세계와 세계관과 철학과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배운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배우는 가치는 전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려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죠. 제가 의학에 대해서 AI와 함께 또는 로봇과 휴머노드와 함께 의학의 기술을 발전시킬 거예요. 그래서 로봇을 통해서 지금도 로봇 수술 많이 해요. 하더라도 내가 그 AI를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학 지식이 있어야죠. 곳곳에서 그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전문가가 AI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죠.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재무팀이 있었는데 주판으로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판도 모르시잖아요. 알죠. 전자계산기 있어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엑셀 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러면 AI를 써가지고 엑셀을 넘어서는 AI와 함께 엑셀을 막 연결하면서 쓰면 그래도 재무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방향과 이런 걸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지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다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수학을 해야 되듯이 컴퓨터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AI를 잘 할 줄 알아야 되죠. AI가 어디서 실수하는지를 알아야 AI를 가지고 놀 거 아니에요. 도구를 쓴다는 건 이 도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끊임없이 도구가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헐루시네이션, 환각에 문제가 있어 자꾸 피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보안에 구멍이 있을까? 얘가 어디서 헐루시네이션, 환각에 빠질까? 이걸 쓰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쓰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또 하나 있는 건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토리가 투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심리가 중요한 것처럼 어느 정도 적당하게 공포를 해야 여러분들 저를 부르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카이스트 교수가 왜 어디 곳곳에 밀려가 있어? 카이스트 교수가 가서 매번 그러는 거거든요. 교수들이 가가지고 지금 AI 이 정도 와가지고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인류 망해요. 극단적으로는 여러분들 일자리 필요 없어요. 자식들 공부 그거 헛수고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쫄고 공포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공포감이 생기면 그 관련 수요는 폭증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과잉돼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테슬라부터 AI 시대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박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히 이제는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처지하고 상관없이 뭐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성정길 TV가 되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